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mon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매일 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마이크 고정 장치가 좀 불안해 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깜빡 월요일이라서 어제는 되게 뭔가 이렇게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쟁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연기나 불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봉화대였죠. 봉화대. 네. 봉화대였습니다. 그래서 봉화대를 쳐보니까 또 삼천포 봉화대가 나와요. 네. 삼천포에도 봉화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삼천포 봉화대가 낙성대처럼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봉화대가 대학교 이름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었던 봉화대였습니다. 삼천포 종합운동장인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타라 입구에서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에서 또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구라파 이렇게 또 딱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탈라 입구에 대해서 보니까요. 다스아뉴라고 해서 일본말로는요.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가 구라파다라고 딱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셨는데 1885년 3월 16일 일본 메이지 시대 일간 신문 가운데 하나였던 지지신보는 이게 일본 말로 지지신보였던 것 같고 시사신보네요. 그대로 읽으면 여기서 탈아론 일본을 벗어나야 된다.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 탈아론 일본어로는 다스아론이라고 합니다. 다스아론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수적인 청나라 조선 정부에서 벗어나서 서양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주장을 벌써 1885년에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주식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죠, 그죠? 앞으로 어느 시장, 어느 신성장 시장에 가서 놀아야 되는지 기업들이 그걸 결정을 하고 거기에 잘 빨리 적응을 하거나 헤게모니를 잡는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첫 번째 기사는 중국 러시아와 밀착한 대가 독일 엔진 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U의 맹주 독일 부동산 줄파산 경제 휘청 독일도 부동산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뭐 사실 독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부동산이 좋을 수가 없죠. 어느 나라든. 네.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건설업계 경기 전망. 독일 IF 기업 환경 지수가 마이너스 29.3을 기록을 했네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이 부동산 업계의 줄파산 위기라는 새로운 변수에 맞닥뜨렸는데 금리 인상과 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독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퍼펙트 스톰 아래 놓였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3일 전했습니다.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 4위 대국입니다. 1등 미국, 2등 중국, 3등은 여전히 일본, 그리고 4등이 독일, 5등이 아마
영국 뭐 이런 순서일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디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게르히와 센트룸 그룹 개발 파트너, 민헨의 유로보덴, 뉘렌베르크의 프로젝트 모빌리엔 그룹 등 독일 다수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난 몇 주 사이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네요. 그래요. 보노비아 어라운드 타운 등 대형 임대 업체들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부동산 업계의 자금난은 독일 경제에 드리워진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금리 상승과 건축 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신규 개발 수요 둔화 등 이딴 악재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 임대주택연합회에 따르면 주택 준공 건수가 2022년 29만 5,300건에서 23년 24만 2천 건, 24년에는 21만 4천 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1950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주택 공급량인 40만 5천 건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네요, 진짜. 독일 독립부동산 주택회사 협회인 BFW의 디르크 잘레브스키 대표는 2024년에서 25년 부동산 전망은 재앙적이라면서 새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급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부동산 개발업은 독일 GDP에서 12%나 차지하네요. 중국이 얼마 전에 몇 퍼센트였죠? 20에서 2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기준 일자리 약 100만 개를 창출하고 4,760억 유로, 약 680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독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꼽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 줄도산이 이어지자 최근 불거진 독일 경제 위기론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독일의 침체는 최근 세계 경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는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제 무역이 퇴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힘의 우위와 강한 달러를 앞세운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하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독일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는 대표적 경제로 꼽힌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반면 무역 의존도가 낮거나 원자재 작업 비중이 높은 인도와 브라질 등은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네. 하긴 최근에 우리나라 미용기계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데 어디를 수출을 많이 하나라고 보면 뭐 브라질 쪽이 많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자재 작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낮아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니까.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제가 중국 의존도 낮고 내수 큰 나라가 웃었다, 요 기사가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오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 LG 미래차 선도 유럽 모터쇼에 처음 참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터쇼인데 LG하고 삼성이 참가를 한 거죠. 삼성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IMF 전에 삼성 자동차를 시작을 했다가 그런 거 보면 한 2, 3년만 그죠? 이런 것도 사실 운칠기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2, 3년만 늦게 시작했었어도 그 IMF 때 기아차 망할 때 삼성이 그냥 기아차 인수해 버렸었으면 됐는데 그 2, 3년 빨리 삼성 자동차 하는 바람에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삼성생명 지분 뭐 이런 걸 채권단한테 맡기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하고 LG가 모터쇼에 이제 참석을 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럽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자동차 제조기업의 동무대였던 IAA 모빌리티, 이게 옛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름이 바뀐 거네요. IAA 모빌리티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미래차 혁신을 이끌 첨단 전장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고 합니다. 선보였다? 참가를 벌써 했나 보네요. 아니네요. 전자와 LG전자는 5일에서 10일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다가 미넨으로 옮겨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는 이름을 안 쓰나 봅니다. IAA 모빌리티 2023 행사에 처음 참가를 했는데 전자는 그룹 내 계열사인 삼성 SDI, SDI는 이제 배터리고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OLED 디스플레이를 아마 전시한 것 같고요. 이번 전시에서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SDI는 차세대 라인업과 프리미엄 배터리 제품 전시회 참가 업체의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이와 함께 새로운 소재, 폼팩트를 앞세워 보다 확대된 배터리 제품과 기술 포트폴리오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 모터쇼에 처음 참가를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의 강점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이며 차세대 전장 시장에서 액정 표시 장치를 OLED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 차에 유튜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유튜브나 뭐 자동차 관련된 오토기어, 요즘 오토기어도 제가 자주 꼬박꼬박 듣거든요. 뭐 이런 거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이 전화기랑 이 자동차의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선만 연결해서 우리가 노트북이나 전화기를 TV에 연결할 수 있잖아요. HDMI인가요? 그걸로 딱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뜨는 것처럼 전화기에다가 딱 연결만 하면 자동차 그 디스플레이에 유튜브의 화면이 이렇게 좀 뜨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게 위험해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차량용 부착돼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보면 내비게이션은 뜨는데 다른 거를 DMB라든지 이런 걸 켜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주행 시에는 안 보이고 멈추었을 때는 좀 이렇게 딱 휴대폰의 유튜브 화면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딱 떠주면 좋은데 그게 전방을 주시하는 데 방해가 되겠네요. 네. 아무튼요. 이번 행사에서는 전자산업의 미래로 꼽히는 전장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기술 IT 기업들의 기술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자동차는 개인화된 디지털 공간이라면서 변형, 탐험, 휴식 등으로 구성된 세 가지 미래 모빌리티 경험 테마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형, 탐험, 휴식. 네,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자동차도 이제 휴식 공간이 될 수는 있는데 탐험, 기능이 더 좋아져서 크로스오버로 뭐 일반 아스팔트 길뿐만 아니라 산에도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탐험의 개념인가요? 그리고 변형은 뭐죠? 변형은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자동차가 약간 로봇으로도 변해지고
꽉 막힌 그런 도로에서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동차가 이제 날개가 달려가지고 꽉 막혀 있다가 이렇게 뿡 위로 날아가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약간 이 자동차 자체도 변하는 수륙양용 뭐 장갑차처럼 그렇게 변형이 가능한 그런 걸 만들겠다는 구상이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국제 모터쇼에서 글로벌 미디어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635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가 그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기사마다 이렇게 시장 규모를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63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60조가 600조가 된다는 시장이 뭐였죠? 폐 플라스틱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한번 헷갈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 962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현재는 얼마인데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는 얼마가 되는 시장인가. 성장하는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람 불 때 연 날리라고 바람 불 때 그냥 연을 딱 날리면 저절로 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연이 안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강물 같은 경우에도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물살이 빠른 그런 천은 고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천에다가 배를 띄워만 놔도 저절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이 어느 성장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쇠퇴하는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 구도 그죠? 얼마나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튼 삼성과 LG가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장 시장에서도 삼성, LG가 뭐 전자, 가전 이쪽은 뭐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전장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1, 2등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스크를 벗자 대박. K 립스틱 올해 1억 2천만 개 수출. 리오프닝이 되고 마스크 이제는 저도 이제 잘 안 쓰고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이제는 2명 정도 확 줄었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길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보면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쓰고 있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들 벗고 다니십니다. 요즘 근데 요즘 감기가 다시 유행해가지고 그죠?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뚫리면서 흥미로운 트렌드가 감지된다. 재택근무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세계적으로 립스틱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다양한 색상과 뛰어난 품질로 무장한 한국 제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일본 등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한국의 립밤과 틴트 제품이 K뷰티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짝퉁을 만드는 중국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항만 운송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지난 2, 3년간 주춤했던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주로 롤렉스, 루이비통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명품 카피 제품이다.
국내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롬앤은 일본에서 립 틴트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대박을 터뜨렸다네요. 특히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한 발색, 예쁜 용기로 일본 화장품 마니아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일본 뷰티 플랫폼인 립스와 에코스메에서 판매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다. 틴트란 입술에 발라 일정 시간 착색을 유발하는 화장품을 일컫는다. 제가 어제 리즈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많이 아시는 단어더라고요. 네, 틴트도 저는 처음 듣는데요. 입술에 발라서 일정 시간 착색을 유발하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립스틱하고 뭐가 다른지 좀 잘 모르겠네. 이 덕분에 롬앤 브랜드를 전개하는 아이패밀리 SC의 매출도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롬앤의 지난해 매출액은 853억 원으로 이중 수출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롬앤의 올해 2분기 일본 매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고요.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산 화장품이 북미와 유럽에서까지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제품력, 그리고 K-팝을 위시한 한류 인기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과거에 비해 K-뷰티의 위상과 인지도가 한층 올라간 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7월까지 립스틱을 비롯한 입술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나 늘어났네요. 와, 1억 9,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달러면 지금 2,600억을 팔은 거죠, 그죠? 엄청 많이 팔았네요. 수출 중량은 3,415톤으로 개당 28g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1억 2,200만 개의 분량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한 해 전체 수출량의 8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립스틱은 2,300만 개, 그리고 틴트, 립밤, 립글로즈 등은 9,900만 개, 276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립글로즈 이런 거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면세품의 내역에서 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약간 이렇게 뭐 글로즈로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뭐 그런 립밤 같은 건 것 같고요. 틴트는 뭔지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또 요즘 어떤 게 잘 팔려? 이게 그 피터 린치 책에 나오는 피터 린치가 맨날 사무실에서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기업 감사 보고서 막 보다가 요즘 뭐가 잘 팔리는지 집에 와서 아내와 딸한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스타킹 같은 거 뭐가 잘 팔린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활용했다고 하듯이 그러고 보니까 마녀 공장인가요? 네, 마녀 공장이 상장된다 해서 막 이래 보다가 마녀 공장 이름도 참 특이하게 지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제가 화장품을 거의 안 쓰는데요. 이 알로에 베라 요런 걸 제가 잘 쓰거든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 건조해지면 쓰는데 여기에 이제 뭐 MA 뭐 그리고 콜론 있고 NYO 뭐 이래서 뭐 이런 거 전혀 뭐 신경도 안 썼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마녀 공장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 사다 놓은 지 벌써 1년 다 됐는데 리얼 알로에 수딩 젤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마녀공장, 그리고 제조업자는 주 클라젠 뭐 이렇게 제조는 이제 아마 OEM을 줘서 한 것 같고요.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소비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화장품도 쓰지도 않고 여자 형제도 없고 저희 딸은 지금 또 미국에 가 있고 하니까 도대체 뭐 이 화장품 쪽에서 어디가 뭐가 잘 팔리는지 그걸 모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혹시나 요즘 또 뜨는 화장품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2전성기를 맞은 K뷰티라고 되어 있고요. 2,613억으로 전년비 63% 급증을 했고 수출 국가도 125곳으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별 수출은 올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42.2%로 비중이 가장 높았네요. 그 뒤로 일본이 15, 중국이 9.5, 베트남 7.8, 프랑스 3.9. 프랑스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쓰네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수출 상위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의 1월에서 7월 수출액은 동기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고요. 룩셈부르크처럼 새롭게 시장을 개척한 국가도 있고 근데 룩셈부르크는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한류가 일부 팬들 중심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2018년 이후 국내 화장품 수출국은 매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120개국에 수출하며 역대 최다 수출국 기록을 쓴 데 이어서 올해는 7월까지 125개국에 수출해서 관련 기록을 경신했네요. 국산 입술 화장품이 수출 호조를 보이는 배경, 이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으로는 관세청은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수요가 엔데믹을 맞아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정상화된 점을 꼽았고 여기에 불경기에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작은 사치 성격의 립스틱 효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그러네요. 불경기에 오히려 더 빨간 립스틱을 바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립스틱 효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데믹으로 마스크를 벗는 모멘텀에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그런 품목인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겹쳐졌다, 그죠? 네. 또한 입술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국 중 한국만 높은 수출 증가세로 순위가 상승한 점을 짚고 한류의 영향력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거기다가 이제 한류 모멘텀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이제 블랙핑크 그리고 최근에는 뉴진스 뭐 세계의 티네이저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뉴진스는 어떤 화장품을 쓸까? 그냥 막연하게 한국 화장품을 쓰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간접적인 광고 효과가 엄청날 거니까요. 이런 한류 모멘텀까지 같이 이렇게 엮인 거네요. 또한 입술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국 중 한국만 높은 수출 증가세로 순위가 상승한 점을 짚고 한류의 영향력을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립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밝혔고요.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주요 립밤 제품들은 북미에서 전년 대비 195% 매출이 늘었네요. 특히 세계적 K-팝 스타인 블랙핑크 나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모델인 브랜드 헤라는 대표 립밤 제품인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의 판매량이 같은 기간 1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니가 이 헤라의 모델을 하고 있군요. 또 눈에 띄는 곳은 롬앤과 같은 중견 중소 화장품 업체인데 클리오, 라카, 티르티르, 조선미녀 등
국내 중견,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브랜드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을 모델로 기용해서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K뷰티가 잘 나가자 화장품 제조업체도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OEM ODM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요즘 코스맥스 주가가 엄청 올랐죠.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해서 양사 모두 분기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코스맥스는 올 1월에서 7월 립스틱 제품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나 상승을 했네요.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K뷰티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류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K-팝과 K-드라마, K-영화 등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들의 화장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레 한국 화장품 인지도가 올라갔다. 네. 그래서 우리 이 K-팝 BTS뿐만 아니라 뭐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 정말 국가 뭐 훈장을 뭐 한 100개, 1000개를 줘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경제적인 이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이어서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은 데다가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제품 출시가 빠르다는 점. 유튜브와 SNS로 활용한 마케팅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효애 기자, 이진원 기자님이 참 기사를 저희 같은 투자자가 보기에는 너무 잘 써주셨네요. 맨 마지막에 이 한국 화장품들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신문기사 읽다 보면 신문기사에도 밑에 댓글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는 지금 댓글이 없는데 신문기사 댓글이 왜 그렇게 험악한지 모르겠어요. 보면 신문기사 댓글은 거의 보면 정말 기자분들 기사 쓸 맛이 안 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댓글이 험악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중국 의존도 낮고 내수 큰 나라가 웃었다. 미국, 인도, 브라질, 선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제품을 누가 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누가 사는지 그런 측면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방금 한류도 보면 과거 2016년까지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어떤 제품을 사는지 그리고 사드 보복이 있고 났을 때는 따이공들이 어떤 제품을 사다 나르는지 뭐 그런 점이었다면 최근에 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웜의 신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른 데서 잘 파는 그런 기업들이 벌떡 일어선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 낮고 다른 나라에서 잘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차별화된 또 전략은 뭔지 경쟁력은 뭔지 그런 거를 꼬박꼬박 이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의 양극화가 한층 심해질 전망인데 한쪽에서는 고성장 축포를 쏘아 올리는 반면 다른 한쪽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국가는 힘으로, 자원이 있는 국가는 또 자원을 무기로 삼아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죠?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힘이 없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국제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경제 성과 측면에서
약진한 국가로는 미국, 인도, 브라질 등이 꼽히고요. 반면에 중국, 독일,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적표를 가른 원인으로는 원자재 자급도,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비중, 그리고 내수 시장 크기 등이 꼽힌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이 주식 시장의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자급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전쟁 이후로 재작년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22년 3월 2월 24일 그렇네요. 작년이네요. 작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으니까 이랬을 때 원자재 자급도가 높은 나라, 낮은 나라.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됐죠. 중국과의 교육 비중, 그리고 내수 시장 크기. 네. 미국 경제는 기준금리 상단이 5.5%에 달하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세가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국제통화기금이 IMF가 전망한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8%, 한국은 1.4%. 네, 물론 웬만한 개발도상국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려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달러화가 높은 이자율을 따라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긴축이 오히려 경제에 득이 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세계 각국의 미국 내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고 대중국 투자를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제정하는 보무역 성향도 드러났습니다. 네, 참 미국은 그죠? 글로벌하게 뭐 경제가 조금 위기 상황이 온다 하면 달러가 이 세이프 헤븐이 되면서 전 세계 부자들이 이제 달러를 가지려고 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려버리니까 더더욱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고 미국이 이제 소비로 경제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또 소비가 늘어나고 수입되는 물가가 또 오히려 또 싸지니까 그죠? 여러모로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기업은 참으로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게 득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식을 보면요. 9월 달에 제가 미국 주가가 유일하게 그 100년 역사로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달이 9월 달이고요. 25년 평균치로 보면 2월 달 0.45% 그리고 9월 달 이렇게 두 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달이 딱 두 달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달은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주식은 사실 트레이딩이 필요가 없어요. 미국 주식은 웬만큼 어떤 약간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뭐 회색 골불소나 그다음에 블랙스완 같은 게 나타났을 때에 좀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바이앤홀더로만 가도 엔비디아 같은 게 뭐 고점 대비 70%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다 돌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은 크게 트레이딩이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는 방금 오늘 읽은 기사에 많이 우리나라를 뜻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내수가 약하고 대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지금은 중국 의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을 투자와 이 트레이딩 개념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투자 개념 없이 트레이딩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트레이딩만 하려면 정말 트레이딩의 고수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유튜브 2, 3년 보시고 주식 한 5년 어제도 어떤 상장사에 계시는 임원분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는데 주식을 꽤 오래 한 10년 넘게는 했다. 근데 힘들어서 찾아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조기 축구 10년 하신 거라고요. 주식 10년 하셨다 아니면 주식 5년 했다 하면 제가 조기 축구 5년 10년 하신 거라고.
근데 조기 축구 5년 10년 해가지고 지금 실제 주식판에서 그거 보면 헤지펀드, 미국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 완전히 AI로 움직이는 기계 군단, 그리고 한국의 프랍데스크에서 운영을 하는 선수들, 그리고 슈퍼개미들도 있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아사리판이라고 하면 되고, 늘 제가 얘기하듯이 UFC 이종 격투기 같은데 들어와서 조기 축구 10년 하고 이종 격투기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 나서는 거거든요.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분은 분들한테도 제가 어떻게 저희는 돈을 버냐, 항상 세계 1등 탑티어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게 뭐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그런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거의 터지지 않고, 설사 고점에 물려도 기다리면 다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약간 트레이딩의 기술을 더해서 패닉 국면에서 주식을 사고, 그리고 과열 국면에서 주식을 팔고. 이게 패닉이냐 과열이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좀 가미한 거예요. 이 펀더멘탈 분석이 안 되면서 이 기술적 분석만 해가지고는 절대 돈은 못 벌고요. 일단은 투자를 하는 개념은 이제 펀더멘탈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처럼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미국 책만 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마치 정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펀더멘탈 분석 플러스 트레이딩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재밌고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키장 가서 초급 슬로프 이렇게 완만한 데서 타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초심자가 저 위에 모골 스키 타러 저기 다이아몬드 올라가서 타면 부상의 위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제대로 좀 배워서 이렇게 신문도 매일매일 보면서 이런 시장의 세상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꽉꽉 차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기거든요. 체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걸 갖추고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시장에서 주식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잠깐만, 또 이 3,000%, 3,000% 빠지다 보니까 43분이 됐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이거 3,000% 빠지는 바람에 뒤에 부분 좀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선방. 이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죠? 한국뿐 아니다. 대만도 중국의 경기 위축 영향으로 주요 제조업에서 생산량 감소가 나타나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경제 전체가 일제히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중국으로 섬유, 신발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베트남은 지난 2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했고요. 말레이시아 성장률도 지난 2년 내 최저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 리서치 업체인 케이브칼의 빈센트 추이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재채기를 하자 아시아가 감기에 걸린 꼴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우리 그 여미남 시간에 어제 미국 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오우석 대리랑 왕정 차장이 한국 국내 시장하고 중국 시장 얘기해 줬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왕 차장이 나와서 중국 시장 쭉 얘기해 주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위기, 부동산 위기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유오크가 단체 비자 수수료 안 받고 영종도 리조트 연내 개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K 관광 로드쇼를 한다고 돼 있고 용인 반도체 산단 첫 예타 면제 3천억 원 반도체 펀드로 기업 지원 연내 181조 4천억 원 무역금융 공급 수은 수출입은행이죠. 특별 계좌 2,500원으로 수주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부가 수출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또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 봅니다. 요거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은 삼성전기 미국 전기차 업체의 카메라 모듈 공급인데 요 얘기는 지금 경제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삼성전기에서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다가 납품한다는 그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